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최초보법 나갈 거예요. 최초보법이죠. 최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최초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전에 법어가 붙어 있는 말이 이론상 법어 있고 최초법어 있고, 아마 제가 정전에 두 군데가 법어가 붙어 있어요. 네. 최초법어죠. 우리가 이 최초법어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대각한 원년, 대각한 해죠. 원년이라고 하면 대각한 해에 1916년 도뜨레미 이시제가, 저 한번 가봤나? 거기를. 그가 이제 불탔어요. 건물이. 그래서 그 터만 있어요. 터만. 지금은 막 대나무가 막 그걸 다 차지해버렸어요. 대나무는 참 막 번져요. 번져요. 그래서 사진상 우리가 이렇게 보죠. 저만 해도 거기 안에도 들어가 보고, 거기 마루에서 어떨 때는 쉬기도 하고, 제 마음에 대종사님 여기서 쉬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앉아도 보고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법설로서 이게 법어라고 하죠. 법어로서 우리가 규정된 최초의 법설을 하시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정산종사가 이것을 불법 연구의 창건사에 이게 처음 기록돼요. 글로 기록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정산종사님은 입교하기 전이에요. 입교하기 전. 그러니까 들으셨겠죠. 들어서 기록하고. 근데 이게 이제 원불교 정전회의라는 그 석산 한정석 교무님께 쓰신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원기 5년, 그리고 원기 5년이면 15를 더하면 1920년입니다. 하여간 원기에 15를 더하면 서기가 돼요. 서기. 그러니까 15면 20년이면 1920년 이렇게 되는 거죠. 1920년 변산성지죠. 변산성지에서 교리 강령을 초안할 때 대종사께서 정산종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대각을 해서 기본적인 법의 강령을 구상했다. 대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강령을 구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수신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강자 약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상을 했다라고 여기서 주장하세요. 이건 이런 말을 보면 이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께 당신이 그 당대 때 하셨던 일들을 정산종사께 이것뿐만 아니라 정산종사에게, 그러니까 정산송규죠, 송규 제자죠, 여러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런 파편들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인 선진님들, 이게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 이분들이 이 최초법어를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직접 이분들에게 상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문장으로 정리를 정산종사님이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맞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대목이 원불교 교사 중요하죠. 원불교 교사는 이 정리된 거잖아요. 이런 그 과정을. 원불교 교사를 한번 펴볼까요? 뭐냐면 교사 최초법어 1042쪽 최초법어가 있어요. 1042쪽에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대각을 딱 이루셨어요. 우리가 대각 과정을 아시죠? 이루시고 이제 경전들을 또 열람을 하세요. 경전들 아마 대각 전에도 보셨을 것이고 대각 후에 또 새롭게 보신 경전도 있을 거지만 하여간 그 내용을 보면 한 15권 정도를 쭉 열람을 하세요. 쭉 보신 거죠. 대각이 안목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고 보신 후 그러니까 도트레미 이시제각에서 사회를 보신 첫 감상인 그 시국에 대한 감상과 그에 따른 세세상 건설의 대책을 최초법으로 발표를 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문장화된 것이 수친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제학자 진화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아마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문장 이렇게는 안 하시고 이야기식으로 뭐 수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재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것을 정산용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장 간단 명료하게 문장으로 정리하신 게 아마 최초법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봐요. 이렇게 여기를 보면 시국에 대한 감상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라고 한다면 이 중요하죠. 대전사님 대각은 과거 성자의 대각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의 대각을 굳이 대각 앞에다 이런 말을 붙이고 싶어요. 정신개벽의 대각, 물질문명의 시대에 따른 정신문명의 대각, 이렇게 긴 문장을 하나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대종사님의 대각의 특징을 살려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개교표를 하신 뒤에 최초법을 발표하시는데 이게 개교표에 따른 새세상 건설의 대책이요 계획이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대종사의 대각의 안목, 아까 말한 대로 물질문명 시대에 따른 정신개벽의 대각, 이 안목에 따라서 어떤 새세상의 건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 라는 것에 구체적인 발표를 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워불교 교사의 최초법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수신의 요법. 수신의 요법은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고 수양 연구 취사를 놓지 아니하여야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의예요, 이게. 근데 여기도 보면 사막 나오죠? 수시는 뭘로 해요? 사막으로 한다. 이게 딱 나와요. 수양, 연구, 취사. 이렇게. 그러니까 수신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수신은 무엇이다? 사막으로 하는 게 수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새 세상의 새 사람일 때 새 세상을 아까 앞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 연장선에서 보면 새 세상은 물질 문명의 시대에 물질 문명을 선용할 정신 개벽을 하는 그러한 새 사람 이렇게 돼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두 번째 제가의요법은 실업과 근검저축, 교육과 의견교환, 도덕과 정치의 복종, 희망과 방법 이런 것을 참조를 하여서 주의해라. 이게 어떻게 말하면 새 가정, 새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게 새 가정, 새 국가, 새 국가. 이게 대종사님의 이게 정신개벽 관점이 이 안에 안 들어가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또한 쭉 읽어봅시다.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은 강자는 자리이타로 약자를 진화시키며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약이 서로 진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상극 없는 새 세상을 이룩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상극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 이게 벌써 여기에 이제 대종사님의 어떤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신용을 잊지 말며 사리를 취하지 말며 지행을 대조하여 재생의세의 경륜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재생의세의 경륜이 나와요. 재생의세는 일체 생명을 제도하고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새 세상의 새 사람, 새 가정, 새 국가, 상극 없는 세상, 재생의세의 경륜. 이것을 이러한 세상을 꿈꾸신 것이 바로 최초보고라는 겁니다. 최초보. 이게 비전이 굉장히 커요. 이게 비전이 벌써 이 최초보고 내용은 어찌 보면 그 뒤에 대종사님의 교법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자, 그런데 이 최초보고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인도상요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상요법은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지, 뭐,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될 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회보 제24호, 시창 21년이면 1936년입니다. 4, 5호로인 여기에 보면 이공주 선진이 수필함 제목이 나의 가르치는 것은 인도상요법의 주체이다는 소태라는 대명사의 법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제군에게 가르쳐주는 법으로 말하면 이게 대명사님의 그 교법은 무엇이냐라는 정의예요. 신통변화도 제2로 두고 신통변화라는 뭐 온갖 얘기죠. 막 조화를 부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나는 두 번째 문제는 기뉴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밀어두겠다는 거예요. 난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둘째 문제로 두고 우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수신의 요법. 딱 나오죠. 수신의 요법. 그 다음에 단체와 단체의 진화상 요법. 이걸 해석을 앞에 단체를 재가로 볼 수 있어요. 재가와 어떻게 단체와 단체가 진화하는 요법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등을 주체로 하여 가르치나니 그 가르치는 대로만 공부하여 나가면 복족, 해족을 얻는 동시에 이게 복과 해를 얻는다는 거죠. 이런 거로 떳떳한 도를 놓고 이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떳떳하게 해야 될 것을 놓아버리고 요행수나 바라는 것은 소인의 짓이요 우자, 어리석은 자의 행위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면 떳떳이 밟아가야 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길, 인도상 요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도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초법을 한번 봅시다. 최초법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볼 내용인데, 이걸 보면 최초법은 어찌 보면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상에 기반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원형이 배어 있다. 원형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수신의 요법과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에 보면은 사막의 원형이 거기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수신의 요법 보면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거기 보면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원형적 설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도 이 지도자가 결국은 사막을 갖춘 사람이에요. 3대력을 갖춘 사람. 이 3대력을 갖추도록 그 조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막의 원형이 그 안에 배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의 요법과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도 보면은 사은사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강자역자 진화상 요법을 보면은 동포운의 자리타의 도를 잘 행하도록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또는 제가의 요법을 보면 뭐 자력양성 또는 타자녀 교육 뭐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법률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수행하는 법률 보훈 이런 게 거기 안에 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 보면은 최초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행사님께서 최초로
최초로 말했다는 건 뭐예요? 대전사님께서 발심구도 입정해서 대각을 하셔서 내놓은 최초 법인데 이것은 발심, 구도, 입정, 대각과 밀접하다는 겁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오신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대전사님께서 입정이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일을 장차 어쩔 의심 해결을 위해서 의심에 집중했다가 의심이라는 것마저도 탈락돼 버려요. 이런 거 비슷하죠. 이것에 쭉 집중했다가 비유예요. 집중했다가 이것에 집중했다가 이게 사라져도 그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 텅 비고 고요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요게 의심이라는 그 대상이 사라져도 그 텅 비고 고요한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비유의 비유. 그런데 이 경험은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대전사님께서 굳이 설명을 하면, 의심 미해결, 의심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미정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에 이 마음이 정해져서, 딱, 뭐라고 할까, 안정이 없어요. 심사미정이라는 것은 미정, 정할 정, 안정할 때 안정이 없다. 안정이 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뭐가 안 되면, 뭐라고 할까, 안정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고. 그게 답답하죠. 근데 이 입정이란 체험은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에 흔들리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흔들리는데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줄 이렇게 그 아는 그렇게 드러나는 그 당체에 딱 머물러 계십니다. 자각됐다고 하죠. 자각했다는 생각도 없으실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그 경험은 부친이 아들이 자기 소원을 잘 성취되기를, 우리도 아들, 자식 잘 되기 바라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해도 자기 자식 잘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가? 나나 잘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보면 이렇게 쳐다봐지잖아요. 저는 잘하나? 이렇게 쳐다봐지고 마음속 한 구석에 잘 되기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마음이. 그러니 대종사님 부친도 얼마나 이렇게 간절했겠어요. 아까 막 자식 일이랑 모든 걸 다 자기 가산이 흔들릴 정도로 막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 그 죄송함이라는 게, 그 송구함, 뭔가 이게 근데 그것도 옛날에 그냥 미안함의 송구함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 그러니까 이게 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막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미안함과 나몰람을 두 가지를 다 뛰어넘어 버려요. 새로운 차원이죠.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또요, 대전사님께서 그 당대 16에서 한 20살, 21, 이럴 정도의 영광, 고창, 그 다음에 서해 섬들을 이렇게 다니셔요. 구도한다고 다니시고, 또는 장사한다고도 다니시고, 아버지 열반 뒤에는 장사.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몰라요, 우리가. 대종사님이 구사고행상에 다녔던 공간은요, 동학농민전쟁으로 도륙을 당했던 사람들. 도륙이 맞아요, 도륙. 동학군이라고만 말되면 집안이다, 그냥. 우리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약간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 체제 저항을 반대한다든지 하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대전사님이 보죠.
본다는 거 느끼는 것보다는 느낀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피부로 이렇게 그냥 오죠. 이 민초 현장을 이렇게 몸으로 느낀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남의 일 같지만 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와 관계된 사람도 다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구도를 하시는 분이 이 사회의 이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 피눈물 나는 현장,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겠다고 그 피를 흘리고, 나라를 잃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게 이 대종사님이 사셨던 이 호남 이 일대 공간은 아주 처절한 공간이었어요. 처절한. 어디보다도 처절한. 근데 그냥 그럴 수는 없죠. 대종사님. 근데 이게 그 입정의 과정에서 새롭게 이렇게 승화되는 거예요. 승화라는 것은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그 마음 자세가 단순히 분노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포기. 이게 분노에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대종사의 새로운 이 각성이에요. 이게 참 보통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언가는 하셔요. 한계 속에서도 한계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세팅이 된 거예요. 포맷이 됐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촥 포맷이 돼갖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입장에서 오는 거예요. 입장에서. 와. 그러니까 이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은 이게 이런 현상이 전부가 강과 약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대은사님이 경험하는 모든 일체의 그때 그러니까 강약의 대립이란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처절할 수 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런 당신의 가정사적, 그 다음에 당신의 구도 또는 가정사적 문제부터 해서 이 사회의 그 민초들의 이 문제, 이것을 강약의 문제로 봤을 때 이웃의 아픔도 녹아내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은사님께서 강자약자 진화상요법 중에서 나오는 자리타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은사님의 구도와 대각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구도, 입정, 대각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이런 것을 최초법으로 할 때, 그러한 있잖아요. 대각의 이게 지금 아우라 같은 이 대각의 시각으로 사회를 딱딱딱 보시면서나 이렇게 하자고 제시를 한 거예요. 아마 일반 대중이 쉽게 그걸 읽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런가 보다 해갖고 되겠어요. 이게. 대종사의 구도와 입장과 대각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 최초법을 읽어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강약이라는 갈등과 억압과 한탕과 탄압과 복수 일체를 해원시켜서 새로운 길, 진화의 길, 극복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승화의 길. 이렇게. 그러니까 대흥사님 또 봅시다. 대각한 이후에 8인 제자와 함께 저축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방언공사까지 가는데 그 위에도 하나가 있는데 대흥사님께서는 무산자들. 대흥사님 주위에 봐봐요. 대흥사님의 구도 경험도 보세요.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흥사님 만난 사람들은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산자들이 그 없는 가운데도 그 있는 것 또는 그 전략을 해서 모아진 자금으로 더불어 사는 길을 대흥사님께서는 계속 제시를 해요. 우리가 요즘 못해요, 이걸. 저희들이 현재.
근데 대운사님은 이 총부건설도 똑같았어요. 옆에 총부 있죠? 총부에서도 대운사님은 그렇게 없는 가운데도 전략해서 그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살 수 있는 그 희망과 그 살만한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초보보에도 제가요법이라는 이런 데 다 나와요. 이게. 뭐 자력을 양성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자리타법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보통 보면 여기 최초보보의 법을 보면 그 제가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는 뭐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법. 뭐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가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좀 가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 있고 자식 있고. 근데 이렇게 단촐한 가정은 인류 역사에 거의 이 짧은 기간밖에 없었어요. 진짜예요. 옛날에는 가정이라는 말보다는 가문이었죠. 가문. 보통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리고 때문에 뭐 몇 세대가 살기도 하고 막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 가는 단순히 이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단체까지를 포함해야 될 겁니다. 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여기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구조를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신제 평. 근데 대종사님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을 안 써요. 우리 안 써야 될 거예요. 이거. 대종사님 어떻게 써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게 맞아요. 근데 이 관계가 여기서 보면 중간에 가정이 나오니까 가족윤리가 등장이고 사회가 나오니까 사회윤리가 등장해요. 그죠? 이 가족의 그 가치하고 사회의 가치는 재밌게도요. 이게 중충적이에요. 1층이 가족이라면 가정, 그냥 개인 가정 갈 때 가정이라면 2층이 사회예요. 근데 1층과 2층은 서로 보완적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관계죠. 그러니까 가족윤리가 잘 되면은 사회윤리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런데 재밌게도 꼭 가정윤리를 잘했다고 이 사람이 반드시 사회윤리를 잘하질 않아요. 관계는 이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윤리는 잘하는데 사회는 또 잘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윤리를 못하는데 사회관계는 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두 가지가 아주 무관하지는 않아요. 또 그런 게 현대사회의 관계입니다. 근데 대종사님의 최초 보면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일방적 관계는 아니에요. 일방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관계가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독자적 가정윤리는 가정윤리대로 잘해야 되고 사회윤리는 또 사회윤리대로 또 잘해야 될 면이 있다는 거죠. 요게 참 복잡해요. 현대사회가. 연속성, 연관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또 한편 독자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그 관계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수신의 요법, 제가요법, 강자역자 진화사항 요법,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인 이 최초법원은 이 관계는 수신의 요법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요법을 그 다음에 해야 되고 제가요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자역자 진화사항 요법을 해야 되고 강자역자 진화사항 요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순서는 논리적 순서라는 거죠. 논리적 순서고 그 수신의 요법을 해야 할 때 수신의 요법을 해야 되고 제가요법을 해야 할 때 제가요법을 해야 되고 강자역자 진화사항 요법을 해야 할 때 강자역자 진화사항 요법을 해야 되고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을 할 때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 그러나 수신의 요법부터 이 논리적 순서를 잘 갖추는 것이 논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요. 이 최초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법은 대종사님께서 최초로 하신 법문이지만 이곳에 소태산 대종사의 그 경륜, 꿈을 최초로 교법화시켰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최초 법어를 통해서도 대종사님의 기본 교리인 이론상에 그 기반한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것도 최초 법어에서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최초 법어를 또 설명하다 보면 사막도 어디 다 날아가 버리고, 사은도 어디 갔는가 몰라버리고, 사요도 어디 갔는지 몰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과 항상 우리가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읽어봤으면,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그 교사에 나오는 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되고, 수신의법을 통해서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되고, 제가의법을 통해서 새 가정 새 국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자학자 진화상의법을 통해서 상극 없는 세상을 이루고, 지도인의 준비할 요법을 통해서 제의생서 경륜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대종사님의 꿈을 우리도 실현해보자.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초법어의 그 탄생 역사, 그리고 최초법어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